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 서울 7급 올해 2020년 기출문제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적어둔 것처럼,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소공, 정보보호론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점수 사례를 제가 지난번에 국가직 7급 할 때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가 7급하고 서울 7급에서 이제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K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가 7급에서 한 75.8 받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국가직 7급에서. 사람들이 뭐 국가직 7급 어떤 사람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년 수준이다. 예년. 그 예년 수준으로 출제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년 수준이라는 것은 3년치. 그 3년이라는 것은 그 영어가 제외된 시점이죠. 그래서 예년 수준이면은 합격점이 몇 점이었나? 75점이었어요. 예년 3년치 평균이 한 75점 정도, 74점 얼마 되고 75점 얼마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올해 국가직 합격 점수, 원래 국가 합격 점수 어저께 발표됐는데 필기 76.66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년 수준에 비해서 조금 어떻게 되죠? 약 2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의 평가가 되겠죠.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예년 수준에 비해서 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공 점수는 보면은 예년 수준 그러니까 국가 7급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문제가 있었는 반면에 나머지 문제들은 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한 70% 정도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건 틀리더라도 그런 걸 맞췄으니까 이 선에 머물러 있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올라간 것은 이 국어하고 국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올라간 느낌을 받습니다. 해서 이분은 뭐 카페에서도 이래 좀 글도 올렸는데 참 억울하게 합격을 못 하였습니다. 어쨌든 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이제 국가직 본 사람들이 서울시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에서는 몇 점을 받았냐면은 약 7점 이상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비해서는 서울시가 국가직 7급 비해서는 점수를 잘 받았는데 근데 점수 분포를 잘 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국사를 잘하는지 그냥 다 무조건 100점이에요. 또 다른 한 분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사람도 95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국사는 좀 공부한 사람은 쉬웠다라는 뜻이 되겠죠. 100점이니까 더 이상 평가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국어를 보면은 국가직에서는 80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죠? 6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 비해서 국어가 어려웠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국어가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 사람은 국어 합격하고 다니면서 7급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 지금 7급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 두 사람은 평균 점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게 다 점수 들쭉날쭉하지만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가직에 비해서 서울시는 이 점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평균 이 두 사람의 평균 점수가 85점이 넘습니다. 근데 국가직은 어떻게 되죠? 80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국가직에 비해서 2개 내지 3개는 쉬웠다는 제가 이제 분석하겠지만 예를 들어 국어를 준비한 사람들도 상당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수준. 원래 국가직에 비해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계속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최소한 10점 전후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영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어가. 국가직에서는 영어가 없습니다. 그 영어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7급 시험에서 영어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점수를 보면 알겠지만 영어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이죠.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국가직이 76.6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플러스 10점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점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느냐? 86.66이라는 점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데 이 영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영어는 옛날에 7급이 어렵게 나올 때는 영어는 막 가락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영어가 아주 어렵게 된 건 아닌데, 항상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할당을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빨리 못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없었더라면은, 이제 국가직처럼, 그럼 서울시는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약 87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한 5점 정도는 하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국가직하고 서울시 이 점수 분포를 봐서 이제 좀 예상해 본다면, 한 82점 선에서 또 어떻게 될까? 그 합격 전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분이 억울하게 국가직 떨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서울시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거의 또 합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이 기출문제 분석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기출문제 분석은 초보자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기출문제 봐도 공부 안 했으면 어려운 것이잖아요. 쉬운지 어려운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은 우리가 하잖아요. 합격자 기준으로 해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합격 언저리에서 이런 분들처럼 좀 참 억울하게 아쉽게 떨어진 사람, 뭐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는 1년 만에 합격 못할 수도 있으니까 2, 3년 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는 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분석할 때 그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2.14인데 이 두 분이 어쨌든 합격선에 걸려갖고 또 좀 억울할지 아니면은 합격할지 뭐 이런 등등 그런 점수 분포를 봅니다.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기출 분석은 이제 4개 하는데 그 대상이 뭐 초보자냐? 대상은 초보자가 아니죠. 두 번째 기출문제 분석은 합격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다, 쉽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게 놓으면 커트라인 합격점 내려가고 쉽게 놓으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하는 것이지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해설은 뭐 이거 해설하려면 80문제 해설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지겨워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은 제가 지난번에 국가직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다 해왔습니다. 상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커서 넘겨줄 테니까요. 이제 서울시 7급 분석이 듣는 사람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충분히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어떤 합격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초보자는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설은 이 교환에 있으니까 교환에 있는 걸로 대체하고 제가 전체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7급인데 이 서울 7급은 지방 7급하고 어떻게 되죠?
이 서울 7급은 지방 7급하고 같이 보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 서울 7급에서 문제 출제가 말이죠. 국어, 국사, 영어는 그 국가인사처에서 출제하였고, 전공 4과목, 전공 4과목은 서울시에서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 시험 그 채용 관리에 가면은 전공 4과목 다운받을 수 있고, 국가인사처 사이버 고시센터죠. 그거 가면은 이 전공, 제가 잘못 이야기하였습니다. 맞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 국가인사처고 전공은 서울시 그렇게 출제했으니까 가면은 각각 한 곳에 있지 않고 각각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목 이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석하고 해설은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지겹지 않도록. 그랬을 때 이야기하였지만 이 점수 분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공부한 사람은 80점 이상 받았다 이 말이죠. 떨어진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제발. 떨어지지 않고 어렵니. 제가 이제 가장 답답한 게 이 개인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 차이는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공무원 시험 보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개인 차이에서 제가 잘하지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하고 미술에서는 천재야. 근데 이 전산에서는 어떻게 되죠? 꽝이야. 그러면 음악 미술 부분에서는 천재지만 전산 부분에서는 천재가 아니고 뭐죠? 멍청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전산을 못한다고 전응아로 보는 건 아니죠. IQ가 낮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수준차가 심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음악은 잘해. 예를 들어 그 미술학과 나와갖고 공무원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 잘 안 돼가고 뭐 예를 먹고 제가 상담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당에 잘 찍어야 되잖아요. 자, 그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개인 차이가 높고 낮다, 뭐 공부 잘한다 못한다 등등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 그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 시험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85점 이래 받았다는 건 어떻게 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9급이 되든 7급이 되든 막 85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되죠?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전체 어떤 특정 과목 하나는 이렇게 이상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85점 이상 이렇게 받았다는 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쉬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걸 갖고서 어떤 사람 85점 받는데 자기는 한 70점 받아놓고 이번에 시험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 준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뭐 어떤 사람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떤 개인 차이에 의한 어렵다, 쉽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남 말 듣고 쥐가 못해놓고 이번에 어렵다. 남은 듣고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 버리는 괜히.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시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읽으면은 거의 답이 나오는 수준이고 한두 문제만 조금 신경을 쓰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해서 그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1번. 1번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물리적 설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는 뭐 레코드 집중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 하면은 ERD. 이거 맨날 떠드는 ER 다이어그램에서 뭐 부양하는 거, 뭐 다이아몬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맨날 떠드는 사원 개체는 뭐를 하는 거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죠. 이 문제면 그랬을 때 이 딸려 있는 거는 이렇게 사각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등등 많이 떠드는 거. 그래서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중선으로 그리는 거. 이거 출제돼서 틀린 사람 읽어보면 답 금방 맞추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다치 종속. 3번. 이 다치 종속에 대한 세부 정의해 놓은 게 아니죠. 제가 그 정규형에서 원부 제1정규형부터 원부 정규를 다죠. 다치 종속 없애는 거죠. 그냥 그거 간단하게 출제돼서 이것도 뭐 쉽게 말하면 20초 문제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가직에 비해서 서울시 7급은 3년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EPL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험장에 갈 때 2단계 로킹 규약, 이건 모르면은 한 문제 틀리러 간다. 그 정도로 열심히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착 상태는 안 되지만 직렬 가능성 보장하는 거, 이것도 누구나 다 맞추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4번에서 EPL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5번에서는 뭐가 출제되었느냐? 슈퍼키가 아닌 것은 5번. 이거 틀린 사람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줘도 자꾸 틀리는데, 슈퍼키 찾기. 이 슈퍼키를 찾는 방법은 기본키 찾는 거하고 똑같죠. 슈퍼키 중에서 뭐가 될 수 있죠? 기본키가 되는 건데, 이거는 페퍼로 찾을 수 있죠. 페퍼.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험에서 릴레이션 R, 속성이 A, B, C, 속성이 4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함수 종속성 FD가 A, B, C. A, B, C를 알 때 뭐를 알 수 있느냐? D를 알 수 있다. 이거. 그리고 D를 알 때 A를 알 수 있다. 이게 함수 종속성. 간단하게 FD 이렇게 쓰죠. 이거에 대해서 슈퍼키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 정도는 그림 안 그려도 맨날 하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A하고 B하고 C를 알 때 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D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D를 알 때 항상 우리가 3NF가 BCNF 될 때 뭐 교수와 과목 이슈 학번과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3개인데 이 2개로 되어 있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가 있죠? 그 학번과 이스코 교수 책에 있는 학번과 뭐죠? 과목이 주어졌을 때, 수강할 때 교수를 알 수 있고, 교수는 한 과목만 강의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가 과목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기본키는 어떻게 되죠? 기본키는 2개죠. 합성키로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그래 놓고 여기서 똑같은 거 슈퍼키 찾기. 슈퍼키 찾기는 기본키 찾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거는 뭐로 할 수 있냐면 페퍼를 이용할 수 있어요. 페퍼가 이제 여기서 이게 A, B, C, D니까 A의 페퍼, B의 페퍼, C의 페퍼, A, B, C, D 다 구해봐야 돼. 이제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다 안 해도 되죠. 제가 이론이니까 한번 설명해 보면. 자, 그러면 이거 봐서 잘한다면 A를 갖고서는 자기 자신은 무조건 더하는 거. 자기 자신은, 폐포에서는. 자기 자신은. 다 아는 거고. 그러면 A에서 화살표 따라가도 갈 게 없어. 끝. B에서도 갈 것 없고 C에서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D를 알 때는 D는 자기 자신이 포함된데, 제가 이거 잘못 그렸네요. 여기 보면 D를 알면 A를 알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래서 D에 의해서 폐포는 추론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함수 추론으로 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 바로 D를 알면 A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A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폐포고 하는 거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A 하나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A를 알 때 A, B를 기준으로 폐포를 구하고 A, C를 기준으로 폐포 구하고 A, D를 기준으로 폐포를 다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 이제 같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써놓고 그러면 이제 추가되는 게 있는가 봐야 되겠죠. AB를 알 때 이건 AB, C를 알 때 D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불가능하죠. AC, AD. 여기서 D를 알 때는 뭐를 알 수 있죠? A를 알 수 있는데 A 여기 들어가 있어. 그 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퍼키하고 기본키는 뭐죠? 행구별이 가능한 거죠. 행구별이 가능한데 행구별이 가능하려면 여기서 A, B, C, D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A, B, C, D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 A, B, C, D 다 안 남았어. 그래서 이거는 슈퍼키가 될 수 없는 거. 지금 예를 들어 이거는 전부 다 뭐죠? 슈퍼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 갖고는 안 돼. 그 세 개. 당연하게 A, B, C 세 개는 되니까 자, 해볼까요? 그 A, B, C의 폐포를 구하면은 A, B, C. 자기 자신은 무조건 포함돼. 그 D가 A, B, C인데 A, B, C를 알면은 뭐를 알 수 있죠? D를 알 수 있으니까 이 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A, B, C는 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당연하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이거는 전부 다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거는 전부 다 되겠죠.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죠. 그래서 4개 다는 할 필요 없고 3개, A, B, C가 있고 A, B, C. 그래서 3개짜리를 적어보면 A 뭐가 있을 수 있죠? B, D인 경우 또는 A를 빼고 B, C, D인 경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과연 이거 2개 중에서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A, B, D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 포함시키고 추가될 수 있는 게 있냐. 자, D를 알면은 A를 알 수가 있어. A는 들어가 있어. A 없어. 이 A, B만 알고는 C를 아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C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불가능하냐. 슈퍼키가 전부 다가 아니니까 슈퍼키가 불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B, C, D입니다. 그러면 B, C, D 해놓고 이 D가 있으니까 D를 알면 뭘 알 수 있죠? A를 알 수 있는 A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슈퍼키가 가능한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질문, 그래서 이거 답은 D 금방 찾을 수 있고, 자,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슈퍼키는 잘 알다시피 이 폐포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슈퍼키는 이렇게 공부를 하죠. 유일성은 있지만 뭐는 없다라는 거죠. 최소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놓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번, 학과, 학년, 그 다음 뭘 할까요? 이름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기본 키야. 그러면 이제 학번만으로 또 이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학번과 학과를 합쳐도 뭐를 알 수가 있죠? 이름을 알 수가 있죠. 학번과 학년을 합쳐서도 뭐를 알 수가 있죠? 이름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사람인데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왜 틀린 질문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은 A, B, C를 알 때 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을 알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이 함수 종속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학번을 알 때 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키잖아요. 여기 이 구조에서는 A만 알 때 이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 함수 종속성을 어쨌든 슈퍼큐는 유일성은 있지만 최소성 여러 개 해도 된다 이 개념으로 이런 테이블을 생각해 갖고 머릿속에 하다 보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름을 안다고 학번을 알 수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D를 알면 A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따져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함수 종속성을 이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이거는 풀리지 않고 이런 함수 종속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공부, DB 공부하면서 잘못한 거예요. 엉터리로 공부한 것입니다. 함수 종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이거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10초 내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게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틀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슈퍼키였고, 자,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하면은, 6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자열 저장하는 거, INT하고, 캐릭터 있고, 가변길이 저장하는 거는 뭐죠? VAR. 이거, 10바이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고, 제가 해설은 상세히 해놨습니다. 그래도. 가변길이 문자열을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7번은 공유 로커, 공유 잠금, 베타 잠금, 이거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책에 그대로 표 그려놓은 거 틀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분산 DB, 분산 DB에서 수직 수평, 옆으로 분할 수평, 수직 수평으로 분할하는 그 내용 읽어보면 답 나오는 거 그 문제였고, 그 다음에 9번은 뭐냐 하면은 트리 구조에서 B 더하기 트리 나왔습니다. B 더하기 트리는 모든 립은 단순 연결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트리 구조 그려놓고 B 더하기 트리, 그래서 B 더하기 트리는 약 2분의 1 채우는 거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은 뭐냐 하면은 ERD 역시 ERD에서 다대 다의 관계, 그 직원과 훈련, 그 직원과 영어로 employee, 각 직원은 어떤 자기 고유의 기술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의 관계를 묻는데 이거의 어떤 관계를 묻는데 이 관계가 다대 다 M 대 N의 관계 읽어보면 금방 답 나오는 거였습니다. 스키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쉽게 출제되면 억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었고, 그 다음에 11번은 무결성. 우리가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이 있죠.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참조 무결성인데,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달라야 한다.
나오는데 달라야 되면 안 되죠. 이거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 그 다음 12번도 질이 최적한데 이것도 복잡하게 막 그림 그려놓는 게 아니라 그 카티션 곱을 빨리 해야 된다. 예? 카티션 곱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카티션 곱은 늦게 해야 되죠. 빨리 하려면은 너무나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추출하고 늦게 하는 것. 너무나 잘 아는 내용. 그 다음에 13번은 이것도 마치 이제 테이블 생성, 크리에이트 테이블 생성할 때 뭐를 썼냐면은 그 on delete no action. 이것도 다 뭐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행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no action이니까 이거 지정하는 거. 외래키에서 이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공부한 사람은 안 텐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헷갈려 갖고 짧은 시간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4번은 뭐냐면은 교착 상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운행에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럼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죠? 희생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를 선택했을 때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그거 물어보는 거. 그냥 국어적인 생각으로도 맞출 수 있는 거로 출제되었고. 그 다음은 15번은 정규형인데 정규형에서 릴레이션 분해하는 거. 그래서 분해해서 1정규형, 2정규형, 뭐 부분함수 종속, 이행함수 종속 없애가는 거. 그래서 이거 뭐 분해하면 금방 그 제3정규형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행함수 종속이 있는 구조가 되어갖고 이것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이 16번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트랜잭션 T1, T2에서 트랜잭션 T1과 T2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두 개가 병행 처리될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어려운 건 아닌데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거는 다 경우의 수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3번 항목에 보면은 x 초기 값이 10일 때 이 t1, t2, t1과 t2 수행 후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x 값은 10 또는 15가 될 것이다. 1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적어 볼까요? 그건 이제 y 값이 10이라면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y 값은 10일 수도 있다.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어 실력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서 10 또는 15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보면 10 또는 15가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10하고 15이면 또 20일 수도 있잖아. 두 개 말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번에서는 10 또는 15가 될 것이다. 그러면 x가 만약 20이 될 수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될 것이다. 20은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뒤에 일 수도 있다. 일 것이다. 그래서 답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x가 10일 때는 분석해 보면은 제가 여기 다 분석 두 쪽에 걸쳐서 했는데 될 수 있는 거는 5, 10, 15, 2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석해 보면 x는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는 거. 제가 병행 처리 경우의 수 다 따졌습니다. 될 수도 있으니까 10도는 15가 될 것이다. 아니 5도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1분 안에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만 널널하면 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해설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NoSQL. NoSQL이 나왔는데 이거는 NoSQL 문제가 아니고 그 RDBMS 문제입니다. 관계형 DBMS 문제인데 이 관계형 DBMS는 무슨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일관성이 뭐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 18번은 그 연관 분석에서 데이터 마이닝 연관 분석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지지도하고 신뢰도 나왔습니다. 그 이거 열심히 다 공부하였죠. 뭐 들어본 사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시험장에서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 지지도하고 그 몇 교를 사면은 기저귀를 산다 했을 때 뭐 계산을 하는데 필요 없는 거 찾는데 헷갈리면 틀릴 수도 있다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누구나 맞추지는 다 공부했지만 또 시험장에 가면 막 급하니까 틀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은 문제는 길게 나왔는데 관계 대수식 찾는 거. 관계 대수식 이것도 관계 대수식에서 쉽게 출제된 형태. 조인해가고 그 문제. 그래서 이것도 안 틀렸을 거고. 이런 거 이제 7급에서는 이런 거 놓으면 막 복잡하게 어렵게 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놓은 거고. 그 마지막 20번이 또 길게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 SQL에서 그 뷰 생성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은 그룹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단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긴데 아주 간단한 그냥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맞췄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하였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점수 보면 알 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가 둘 다 85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우에 따라 이거 틀릴 수가 있고, 이제 한 개, 이거 틀릴 수가 있고 두 개. 오늘 이것도 공부는 했지만 막 또 헷갈리니까 시험장에서. 이거는 거의 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관 분석 이것도 경우에 따라 틀린 사람 있고. 그래서 쉽게 하면 4개는 못 맞출 수 있는 거. 그러면 80점은 맞출 수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 그냥 읽으면 답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4문제 중에는 한 개 4분의 1을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부한 사람은 그냥 85점은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석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하고 자료구조부터 하겠습니다.